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있었죠. 이 사건 하나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찬반으로 딱 갈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과연 각국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, 그리고 그 반응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중동을 뒤흔든 대규모 군사공격, 이 소식 듣고 다들 놀라셨죠? 그런데 말이죠, 세계 각국의 반응이 정말 제각각입니다. 그냥 좋다, 나쁘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복잡한 계산들이 숨어 있거든요.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이 공격을 지지한 쪽, 또 좀 신중해야 한다고 한 쪽,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쪽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반응들이 보여주는 분열된 세계의 의미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모든 논란의 시작점, 이란 공습이죠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2026년 2월 28일,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이란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시작한 거죠. 바로 이 한 방이 전 세계를 엄청난 논쟁 속으로 그냥 확 끌고 들어온 겁니다. 그럼 제일 먼저 이 군사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지지하거나 그럴만했다고 정당화한 나라들은 어디였는지 한번 볼까요? 대표적인 나라들을 꼽아보면 캐나다, 코소보,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있었습니다. 이 나라들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어요. 캐나다 입장은 아주 분명했어요.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거 막아야 한다. 국제안보를 위해서 미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죠. 그러니까 캐나다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핵 위협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시각은 좀 달랐어요. 되게 흥미로운데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 찾았습니다. 이 모든 일은 이란 정권이 자국민, 특히 평화 시위대를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, 이렇게 본 거죠. 다시 말해서 모든 책임은 이란 정부에 있다는 점을 아주 못 박은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좀 다른 목소리입니다. 바로 신중론인데요. 이러다 큰일 난다, 전쟁이 더 커지는 건 막아야 한다면서 긴장 완화를 외친 나라들이 꽤 많았어요. 이 나라들은 걱정은 되지만 섣불리 누구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. 그 대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부터 막자, 어떻게든 외교로 풀어야 한다,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유럽연합, EU가 딱 이런 입장이었죠. 카야 칼라스 고위 대표가 지금 중동 상황 정말 위험하다,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군사적인 방법 말고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. 영국도 비슷했습니다. 키어 스터머 총리가 더 이상 상황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.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란을 콕 집어서 추가 공격은 절대 안 된다고 직접 경고하기도 했어요.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거죠.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. 아예 미국, 이스라엘,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라도 나면 그건 국제 평화에 재앙이 될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죠. 그리고 바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까지 소집했어요.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신중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이 공격은 명백히 잘못됐다 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나라들도 있었습니다. 노르웨이가 대표적인데요. 아예 국제법을 꺼내들었습니다.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의 외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, 예방 공격이라는 건 정말 코앞에 닥친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. 이번 공격은 그게 아니지 않냐?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. 스페인도 아주 단호했어요.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행동, 우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. 왜냐? 이런 행동은 긴장만 더 높이고 세상을 더 적대적으로 만들 뿐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자,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.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반응인데요. 이 둘의 시각이 정말 180도 달라요. 러시아는 뭐라고 하냐면, 애초에 평화협상 같은 건 다 쇼였다, 결국 이렇게 싸우려고 했던 거다, 이렇게 주장하고요.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아니다, 이 모든 건 이란 정권 내부의 문제 때문에 터진 거다 라고 말합니다.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해석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.
자, 그럼 이 모든 반응들, 지지, 신중론, 그리고 규탄,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일까요? 맞습니다. 바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쫙 갈라져버린 분열된 세계의 모습인 거죠.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라들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흔히 서방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 갈렸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캐나다는 지지했죠. 근데 영국이랑 프랑스는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이었고 노르웨이랑 스페인은 아예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. 이것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감이 오시죠? 결국 이런 다양한 반응들은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,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.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가의 주권 문제라든가 선제 공격은 과연 정당한가, 또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이 공격이 옳았냐 그르냐를 두고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외교라는 카드가 더 큰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